시청자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저기 NHN이고요. 네. 얼마에 사셨어요? 75,000원에 30%예요. 75,000원에 30%요. 예. 네. 시청자님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? 글쎄 이제 원래 좀 됐는데요. 네. 예,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전문가님은 어떠신가 해서.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? 글쎄 여러모로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 해서 네. 여쭤보려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예전에, 그러니까 이번에 오를 때 산 게 아니라 기존부터 갖고 가셨다는 거죠? 좀 됐어요. 한 2, 3년 된 거기 때문에. 그러셨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최근 작년 고점 때도 팔지 않고 기다리신 건데 전망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요. 시청자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 또 질문 주세요. 예. 네. 최근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. NHN 접수가 됐습니다. 지금은 매수가 위인데 굉장히 또 부침이 좀 있었던 종목 아닌가요? 김동현 전문가님, NHN은 지금 주가 움직이는 포인트가 뭘까요? 네, 일단 페이코의 투자에 대한 결과 내지는 성과 이렇게 일차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NHN은 이제 과거에 네이버에서 이제 완전히 분사가 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NHN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는 이제 됐어요. 이게 네이버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원래 이제 한 게임이 주력이었다가 이제 페이코에 최근에 한 3, 4년 동안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페이코가 이제 손익분기를 넘어서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좀 연착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페이코가 이게 핀테크 쪽으로는 결제 시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삼성페이라는 그 공룡이 있지만 삼성페이와도 온라인으로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의 보급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네이버페이나 혹은 카카오페이나와 경쟁이 되는 구조지만 페이코만의 점유율이 그렇게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투자한 데 대한 성과 정도까지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NHN의 사업 모델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는 게임 쪽이고요. 한 게임 쪽에서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페이코를 투자했고 그 외에 토스트라든지 신규 사업들을 거기에다 이제 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원 쪽으로 이제 캐시플로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 게임과 벅스 쪽이 현금 흐름을 기본적으로 잘 유지되고 해주는 상태에서 페이코에 대한 투자가 투자 실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착륙이 좀 돼주고 있다. 이런 관점에서 과거 주가가 한 4만 원대, 5만 원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. 장기 박스가 9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한 탈출은 9만 원이 됩니다. 아직 9만 원까지는 사실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페이코만을 가지고 9만 원이 넘어갈까? 이거를 숫자로 보면은 사실 NHN은 저평가돼 있죠.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수준입니다. 현금흐름도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양호한데 이제 이거죠. 결국은 NHN도 내수기업이거든요. 이 내수기업 우리나라 인터넷이고 뭐고 간에 내수기업들은 한계가 있어요. 밸류에이션 성장이 어쩔 수가 없죠. 그러니까 한 풀에서 서로 막 물어뜯으면서 점유율 경쟁을 하는 구조니까 이게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 프리미엄이 안 나오는 겁니다. 지금의 예를 들어서 핀테크나 혹은 게임 산업 그리고 음원 산업 다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지금 이미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. 그럼 이제 해외 쪽에 모멘텀이 이런 쪽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기대하기가 좀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 쪽 해봐야 결국 게임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만 원 이상까지 나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9만 원 이상부터가 제가 볼 때는 NHN의 완전한 재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9만 원은 이제 쉽게 얘기했을 때 망조가 들진 않았다. 대규모 투자해가지고 기업 밸류가 막 낮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전사적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버리고 흑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 기존의 현금을 갖다가 계속 부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애초에 현금 흐름이 끊겨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안도감이 한 9만 원. 저는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작년에 안 파신 가격대를 주식시장이 투자자가 그래요. 작년까지도 기다려가지고 9만 원대 갔는데 매도를
안 안 하셨어요. 하신 거죠? 그리고 네. 7만 5천 원 단가니까 이게 거의 뭐 5만 5천 원대, 5만 5천 원 선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네. 한 30% 손실까지 또 봤었어요. 그리고 다시 본전 왔는데 다시 9만 원에 팔려면 손 잘 안 나갑니다. 그럴 거면 1년 전에 팔지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네. 제가 생각할 때 NHN은요. 9만 원은 아직은 좀 저항으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흐름이 제가 볼 때는 9만 원 시도까지는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면 가장 좋은데 네.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중기적 포지션을 취하면서 주가가 좀 회복되는 기조인데요. 외국인들이 지분을 더 늘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. 현재로서는 9만 원이 저항이니까 네. 저는 8만 5천 원대 현재 위치에서 한 10% 정도를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. 여기서 NHN이 9만 원을 넘어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애들이 사상 최고가 뚫고 막 주도주로 가줘야 됩니다.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전제가 돼야 한다. 그렇죠. 네. 동종 인터넷 업종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NHN도 좌우간 이익 개선이나 그리고 이 핀테크 쪽도 있고 게임도 있고 사업 모델들이 연결되니까 네. 웹툰도 있습니다. 파급력 크진 않지만 웹툰도 있고 네. 뭐 이런 부분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9만 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 5년 저항을 아직은 못 넘고 있어요. 그런데 NHN이 먼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당분간은 9만 원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. 네이버와 카카오의 선행적인 돌파 안착 시세를 보시면서 네. 만약에 욕심이 더 난다면 네. 그 9만 원대에 대한 돌파 이상의 욕심이 나신다면은 네. 선행성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예상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추가 시세가 네.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데이터 3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수혜주로 지금 딱 말씀하신 네이버, 카카오 네, 이 네. 대장주 포함해서 더존 비존 NHN이 꼽혔단 말이에요. 네. 이게 이제 9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동시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재료는 아닐지 뭐 궁금해요. 저는 이슈 데이터 3법 이슈는요. 뭐 어차피 예상됐던 것이고 그게 주가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.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. 근데 세상의 보시는군요. 변화가 예. 세상이 가는 방향이 네. 이러한 그 인터넷 포털 기업들 그리고 이제는 뭐 인터넷 포털 기업이라고 하기 좀 무색하죠.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들도 함께 하고 있는 그렇죠. 결제 네. 시스템부터 해서 네.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포털 기업들이 뭐 4차 산업화에서는 필수적인 컨텐츠 역할을 하고 네.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밸류는 더 멀티플을 높게 받을 거라고 봅니다. 장기적으로는 네이버, 카카오 다 넘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네. 네, 그런 상황까지 기다리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가능하나 제가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, 카카오가 못 넘어갔는데 NHN이 만약에 8만 5천 원 온다. 그럼 저는 네이버로 바꾸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네, 주도주로 바꾸시는 게 맞다고. 네, 그 보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면 대장으로 가라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시청자님, 9만 원, 그러니까 작년의 고점을 뚫어내지 못한다. 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. 하지만 들으셨다시피 지금 박스권 상단을 넘기에는 대장주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. 좀 여쭤볼게요. 네. 물론 이제 데이터 상법도 알고는 있었던 거고요. 네. 웹보드가 그게 해제가 됐을 때는 그 게임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그것도 이제 얘기는 전서부터 돌았던 건데 네. 그게 이제 해제가 되면은 게임 모팅에 대해서 많이 그 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차트상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거든요. 내가 바빠가지고. 예. 예,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막 흔들렸네요. 보니까. 밑꼬리도 오늘 달리고. 같은 차트상으로 보면 네. 어떠신가 좀 궁금하네요. 네. 오늘 다 빠졌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강보권 마감이 됐는데 네. 강하다는 신호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좀 흐름은 해석을 뭐 해주시면. 아름다운 조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주가가 1월 초에 지금 6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단기간에 한 20%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나온 조정으로는 아주 괜찮은 질적으로 괜찮은 수준의 조정입니다. 어. 주식이 올라갔다가 빠르고 강하게 내려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충분히 올라가서 적당한 수준의 거래량도 감소했고요. 오늘 오히려 거래량이 약하다가 밑에서 반등하면서 거래가 붙었거든요. 뭐 이런 부분들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8만 5천 원대 정도, 9만 원 시도 정도까지는
현 구간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 네. 뭐 현재 기술적 구조나 수급 구조는요. 외국인보다는 기관 위주의 수급이니까 기관들은 장기적인 연속성은 없지만 탄력은 강합니다. 살 때 화끈하게 사줍니다. 네. 예, 그런 양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최근에 네이버, 카카오는 좀 부진하고 틈새에서 오히려 NHN이나 뭐 이런 결제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괜찮거든요. 네. 이런 점을 감안하면 네. 8만 5천에서 9만 원 정도의 타겟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아, 시청자님 전략 네. 계속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예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네. 이거 저기 9만 원대도 원래 저기 막 데이터라든가 네. 그 윗보드라든가 이런 것 좀 알고서 네. 그것 때문에 안 파는 거거든요. 아, 사실은. 그러셨어요. 어느 근데 뭐 정도 막 5만 원까지도 막 끌어받고 그러네. 그래가지고 네. 이거 어떻게 맞아요. 굉장히 또 부침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잘 견디신 것 같아요.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방금 살펴드린 내용들 반영해 보셔가지고 매매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예, 고맙습니다. 네.